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이 나오는데,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원시 취득이니, 승계 취득이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저는 했던 거죠. 우측에 보시면은, 3 하단에 양가로 섬해가지고 점유 승계의 효과가 있죠. 이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15년을 점유했고, 또 그것을 승계받아서 을이 5년을 점유했어요. 이랬을 때 을은 자신만의 점유 5년만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 가지고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을은 일단 뭐 할 수 있냐면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합산해서 선택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뭐가 되냐면 승계가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악이고 을이 선이라면 을의 입장에서는 선의의 5년을 주장하거나 악의 20년을 주장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들의 내용인데 결국 뭐냐면 요 갑에서 을로 승계 원인이 만약에 상속이라면 그때는 자신만의 점유 선의의 5년을 주장할 수가 없고 원칙적으로 합산해서 20년 악의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악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 해야 돼요? 악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산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만 따로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0페이지 오시면 점유권의 소멸해가지고 일반론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6번 해가지고 점유의 효력에 해서 1번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 나오고 1 점유의 태양이 나오죠. 이것도 우리가 한 거죠.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 자주 점임을 추정받고요.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연함을 추정받기 때문에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주의하실 것은 무과실은 추정받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신 2번 점유 계속의 추정도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소유권에서 배우겠지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 취득시 하거든요. 그러면 점유를 20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대단히 어떻게 해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 양 시점만 입증한다면 중간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뭐예요?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시작하는 사람과 끝내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갑이 점유하고 있던 것을 을이 승계했다 하더라도 을은 양 시점만 입증하면 중간의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뭐예요? 추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 권리의 적법 추정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요 권리는이라는 말을 동글방이를 해가지고 밖으로 뽑아서 소유권 이렇게 메모하자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소리냐?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안경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꼬질이 안경 저 인간 거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안경에 대해서 뭐 힘을요?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는 거죠. 이게 200조의 취지예요.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임을 추정받지는 않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는 거예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뭐 받는 거죠? 추정받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고요. 부동산은 누가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그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점유하고 있다 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예제 풀어볼까요? 대표예제입니다. 점유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의 유익비를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 X점. 왜 X인가요? 동산은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자임을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X입니다. X가 아니라 그죠? 맞는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 2번은 자주점임을 추정된다는 거죠.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지만 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자주점임은 여전히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소유의 의사, 선의, 평원, 공연 요 네 가지에 대한 추정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물건의 점유자는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는 겁니다. 선의 및 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 맞죠? 이 얘기죠. 5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냐면 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오죠.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점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뭘 고려하게 되냐면 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해서 고려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대단히 높은 부분이고요. 거의 매년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됐어요. 이게 뭐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요거를 요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점유자는 임차인, 회복자는 집주인. 점유자는 전세권자, 회복자는 뭐죠? 집주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뭔가 이유를 가지고 있다가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가 원하는 개별적 규정에 개별 규정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으로 한정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뭔가 권한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민법에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에서 나오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문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는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첫째, 제가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인데 추운 겨울이 됐는데 살 데가 없어가지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빈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안 잡힌 게 있길래 그 집에 들어가서 2달쯤 살다가 걸려서 쫓겨나게 됐어요. 첫 번째, 노숙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동호수가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집에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이사 가가지고 2달 동안 살다가 그 집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됐을 때 요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으면 요 과실은 누가 갖느냐? 두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그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세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과정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요 세 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점유자에 뭐가 나와요? 과실 취득권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죠. 일단 결론만 먼저 정리드리면 점유자는 선의이면 이거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드려야겠구나. 그죠? 자, 먼저 과실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 거죠. 과실은 원래 의의는 뭐냐면 목적물의 용법에 따라서 수취하게 되는 이득, 이걸 우리가 과실이라고 해요. 복잡한가요? 그럼 우리가 쉽게 기억하자고요. 불로소득을 과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얻게 되는 소득을 다 뭐라 그래요? 과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요 과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과실. 제가 사과 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을 되니까 사과가 열렸어요. 천연과실입니다. 제가 개를 키우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놈이 옆집 강아지 눈이 맞아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 뭐 닭이 달걀을 낳는다. 소에서 우유를 짜게 된다.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냐면 천연과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과실. 의의는 뭔가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불로소득을 말하겠죠.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자를 주네요. 법정과실. 또 지료나 월세 차임도 대표적인 뭐가 되죠? 법정과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과실은 누가 갖느냐? 결론이 이렇습니다. 점유자는 선의이면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악이거나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과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를 변상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결론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개념이니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결론은 뭐예요? 선이면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악이면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돌려줘야 된다. 이 결론이잖아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은 선의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과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는 사람도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은 같아요. 다만 이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뭐는 해줘야 되냐면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사과나무를 갑이 뭐하고 있냐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갑의 나무가 아니라 을의 나무거든요. 근데 갑은 을의 나무임을 몰라요. 선이에요. 다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을의 나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뭐는 있는 거죠? 과실은 있는 거죠. 근데 갑이 이 나무를 점유하고 있는 과정에 가을에 사과를 따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2박스를 따게 됐다. 그랬더니 을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내 나무에서 딴 사과니까 돌려달라고 갑한테 와서 지랄거리네요. 이때 갑은 선임으로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2박스를 을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결과적으로 을이 뭘 입게 돼요?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을의 과실 때문에. 그러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칫 카드를 보시면 판례가 있죠. 판례 보시면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시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의고 과실이 있는 사람이 과실수취권이 있더라도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이 경우에는 둘로 나누게 됩니다. 이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와 점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나뉘게 되고요.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전혀 책임을 짓지 않아요.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뭘 져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노숙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 시내에 지진이 나는 바람에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점유자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아무리 노숙자라 하더라도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노숙자가 그 빈 아파트에서 라면 끓여 먹는다고 깜짝대다가 불이 났다면 과실로 멸실된 거니까 그때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드시 책임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죠? 고의 과실을 전제합니다.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순서 바뀌었습니다. 선이이고 자주점유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악이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조심할 것은 and와 또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려면 점유자가 뭐 해야 돼요? 선이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자주점유여야 되고요. 만약에 악이거나 또는 타주점유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이에요. 비용이에요. 일단 비용은 둘로 나뉘어요. 필요비라는 것하고 유익비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일단 필요비라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전비나 수리비를 말하고요. 유익비라는 것은 이익이 있는 비용 해가지고 계량비를 의미한다는 거죠. 계량비.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비가 되는 거고요. 보일러를 수리하려고 보니까 뭐 손도 못 대겠어요. 그래서 보일러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깨끗한 것으로 바꿨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유익비가 되는 거죠. 일단 결론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은 점유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자는 선악 불문하고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필요비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비의 경우에는 오히려 악의 점유자가 청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고 과실수취하게 되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필요비는 선, 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악의 점유자가 필요비를 청구하게 됨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익비입니다. 계량비죠. 유익비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회복자는 현존하는 이익이나 또는 지출 비용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죠.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가. 따라서 점유자가 현존 이익과 지출 비용을 선택해서 청구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누가요? 회복자라는 거 항상 머릿속에 주의하시고 숙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교재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245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판례도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대표예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44페이지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X. 점유자는 선악 불문하고 필요비든 유익비는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죠. 2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X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는 없죠. 3번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 점유자. 그러면 요거죠. 선의이고 자주여지만 현존이익이잖아요. 선의이고 타주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타주점이라는 얘기고요. 타주점유자는 어떻게 해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타주점유자는 현존 이익 감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지면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의 양변을 할 수 있다. X예요. 이거는 뭐냐면 동문서답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회복자가 나한테 그 물건을 돌려다오.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배웠지만 유치권을 이유로 못 돌려주겠다라고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복자가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 갑자기 물건 못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뭐죠? 동문서답입니다. X죠. 5번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자 보자고요.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했어요. 그러면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고 또 뭐래요? 선이죠. 그러면 자주이고 선이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정확하게 확실하게 뭐 하시고요, 숙지하셔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꼭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나와요. 일단 이 점유보호 청구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또 이 부분도 은근히 까다로운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딸딸딸 다 외우고 다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가 전에 있었던 물권적 청구권하고 같이 결합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한다.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직접 간접을 불문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거의 우리가 1시간, 한 30분 넘게 강의했지만 핵심은 뭐예요? 이건 거예요. 여기다가 3번에서 같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교재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요. 204조 1항입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됩니다. 침탈이라는 것은 강제로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를 들면 훔쳐갔거나 뺏어간 경우가 뭐예요? 침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침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해 준 후 갑이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자이므로 을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물론 가능해요.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침탈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했든 어떻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죠? 침탈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 풀 때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보통 이 점유권을 이유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점유권을 물어보면 점유권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뭘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소유권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항을 보시면, 이 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항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뭐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을이 훔쳐갔어요. 절취해 갔어요. 그러면 뭐는 있는 거죠? 침탈은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이 절취한 카메라를 병한테 팔아먹고 인도를 해줬고요. 이 병이 선이고 무과실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따 갑은 병한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선의 취득할 때 선의 취득한 동산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 3항입니다.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몇 년 동안만요? 1년 동안만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30년 지나든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점유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점유권을 이루어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논리 모순인 거죠. 자, 왜냐하면 그 물건을 훔쳐갔어요. 뺏어갔어요. 침탈이 있다면 더 이상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점유권이 소멸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논리적으로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요거는 원래는 할 수 없는 건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물권적 청구권과 달리 길게 인정할 수는 없고 짧게 인정해요. 몇 년 동안만요? 1년 동안만 인정하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판례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또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판례는 출소기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년 이내에 점유권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나머지 것들 넘겨보시면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 청구권은 법조문 정도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24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대표 예제가 있고 이 대표 예제를 가지고 정리해보자. 보자고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를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을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왜요? 불법으로 몰아냈다. 침탈이 있으니까.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 왜요?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으니까요.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를 갖지 않는다. X죠? 왜요?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있으니까 답은 뭐죠? 3번이고 2번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맞아요. 왜요? 갑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답은 3번이고 4번 병어 침탈한 후 1년이 경과하면 을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왜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몇 년 동안요? 1년 동안만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5번 을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은 이상 병에 대해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받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 자체로부터는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갑은 재판에서 뭐 하겠어요? 패소하겠죠. 판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준 거니까 인도한 거니까 침탈이 없으니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겠죠. 이때 갑이 판사한테 어차피 내 거니까 이번 재판에서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주라고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갑이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일단 뭐죠? 없어요. 중간에 나 한번 볼게요. 나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규정 때문에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판사는 뭐를 고려해서는 판결해 주면 안 돼요? 소유권을 이유로 판결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재판에서 뭐 하는 거죠? 패소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 이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다시 뭘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가예요. 가. 양자의 소는 기초를 달리하는 뭐죠? 별개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소송은 별개의 소송으로서 서로 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갑이 점유권에 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소유권에 관한 소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승소할 수 있고 돌려받는 것이 뭐죠?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5번 점유자의 자력구제가 나오고 우측에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력구제라는 것은 스스로 힘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구제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침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동산에 관한 침해가 있는 경우는 침탈로 즉시 또는 추적 시까지만 자력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탈환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에 관한 침탈이 있는 경우에는 침탈로 즉시만 자력으로 탈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력으로 방해할 수 있어요. 자력 방해권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자력으로 탈환, 뺏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산의 경우는 추적 시까지만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즉시만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판례 안 보셔도 되고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준점유라는 것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점유권이 뭐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 갖게 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죠. 그러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준점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준점유란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준점유라고 하고요. 내용은 점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소유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